도심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비판을 받았던 정당 현수막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게시를 규제하는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이와 관련한 상반된 주장을 오늘 이슈파이터에서 짚어봅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내년 총선 달서구 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정치 혁신을 통해 달서구 병을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아파트 2채 중 1채 이상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달서구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BTV 대구방송 대담 프로그램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시장 재임 당시 결정됐던 시청 신청사 건립을 결자 해제하고 달서구병을 대구 정치혁신의 1번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달서구병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됐던 권 전 시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달서구병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 달서구병 출마를 향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행보가 본격화됐습니다. 권 전 시장은 시장 재임 당시 결정된 시청 신청사 건립을 결자 해지하고 대구를 잘 알고 있는 재선 시장 출신으로서 대구 정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신청사 문제도 있고 또 대구 정치를 또 바꿔야 된다라는 그러한 염원도 받들어서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우리 달서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달서병에 출마하는 것으로 결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기민주주의로 결정한 신청사는 시민의 결정을 존중해서 예정대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역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이 최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를 잠재적 공천 경쟁자를 비난하는 데 활용한 건 비열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하고 관계없는 전임 시장인 저를 국정감사장에 소환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국정감사의 대상인 현 시장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찌 보면 좀 아부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이 안 됐구나. 신청사 기금 2천억 중 1,400억을 재난지원금으로 써서 신청사 지을 돈이 없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준 건 포퓰리즘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도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쓴 거는 600억 정도는 썼어요. 썼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기금들은 그냥 통장에 재워놓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쓰고. 대구와 우리나라 정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역, 계층,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과 갈등만 키우기보다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통합의 정치, 혁신의 정치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도심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공해, 흉물이라고 비판받았던 정당 현수막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인데요.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는 현안을 짚어보는 이슈파이터. 오늘은 정당 현수막 규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의 한 사거리. 지난달만 해도 사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던 각 정당 현수막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도심 거리에 무분별하게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실제 보기에 벌써 문이 어지럽잖아. 뭐 말도 아닌 소리 그냥 붙여놔놓고. 그리고 맨날 무슨 좋은 걸 갖다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맨날 싸우는 거라니.
도심 주요 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사라진 건 대구시 의회에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조례를 만든 건 인천과 울산, 광주에 이어 대구가 전국에서 4번째입니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고 혐오나 비방의 내용을 담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만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지난 30일부터 효력에 발생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 번째로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작년에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이 장소 개수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이 주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심각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현수막이 다른 거는 더 필요 없는 거는 다 우리야 뭐 댕기는 뭐 불편한 경우인데 앞에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문제. 대구시는 당장 11월부터 각 구군과 함께 정당 현수막 합동 정비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정 게시대가 아니라 각 도심에서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이 발견될 경우 곧바로 철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이번 조례 제정이 반헌법적이며 상위법을 위배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정당은 이 조례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대구시의 정당 현수막 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 제37조를 그 근거로 내세웠는데 현수막을 이용한 정치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례를 만든 인천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인천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그걸 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엄연히 이제 인천시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어쨌든 상위법 위반되어 있고 그리고 정당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정 게시대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했지만 대구에 있는 지정 게시대 340여 개는 모두 일반 게시대고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게시대마다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정당이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현수막을 4개까지 걸 수 있다고 했는데 왜 4개로 제한했는지 그 근거도 부족합니다. 혐오나 비방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어디부터가 비방이고 어디까지가 혐오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국회가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머지않아 자동 폐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12월 달에 법률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이번에 법률을 개정한다는데 이 조례가 10월 30일부터 이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법률은 12월에 또다시 개정되면 이 한 달짜리, 한 달 반짜리 조례를 왜 이렇게 굳이 대구시가 이렇게 억지로 하는지. 지역 정치권은 무엇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제한 범위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각 정당은 정책 현수막 게시가 정당의 정당한 활동이라며 조례 제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당의 경우 대구시의회 정당 현수막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여가와 문화를 즐기며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내려는 세대를 흔히 신노년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초고령 화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았던 경로당이 이 신노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두류공원 성당못 일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고 주변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의 매일 다양한 연령층의 노인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곳입니다. 이분들이 경로당에 가지 않는 이유는 두세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가기 싫습니다. 솔직해서. 왜냐면 이런 데서 활동적으로 우리 이제 움직이니까 뭐 운동도 하고 뭐 사람 구경도 하고 뭐 그래가 내 같은 경우는 한 80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80 넘인데도 답답해서 그런데 못 들어앉아 있어요. 공원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거 가면 그 동네 사람들 보이잖아. 예? 아주 단순하거든. 그리고 뭐 그 있는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뭐 터세 부르고 뭐 어쩌고. 대구 남구의 한 경로당. 이 경로당의 회원은 115명으로 남구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합니다. 그런데 회원 중 단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80세 이상입니다. 80 넘은 사람은 천지고야. 천지고 이제 80 알로가 이제 너희 5, 6 그룹이 없지. 전시를 80 다 넘은 사람들이라. 75세 미만은 아예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안 올라가는데요, 돌아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80대 이상 경로당 이용률은 채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75세에서 79세는 37.9%에 그치는 등 연령이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률은 계속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을 할 거냐는 물음 역시 8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 이상은 경로당을 이용하겠다고 한 반면 연령이 적을수록 이용 희망률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여가와 문화를 즐기며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내려는 이른바 신노년층을 중심으로 경로당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로당이 기존의 폐쇄적인 공간을 넘어 노년층의 사회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가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취미 모임 활동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라든가 강사라든가 그다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여기 혼합되어 있어서 이루어져야 이제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뭐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은 기존에 있던 노인들 80, 90대 노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폐쇄적인 공간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죠. 현재 대구에 있는 경로당만 모두 1,778개소. 경로당이 사적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 대곡동 한실마을과 달성군 화원읍 볼리리 주민들이 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1km의 도로는 양 지역의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 화원읍 볼리리는 연결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막힌 동네입니다. 마비정 벽화마을과 화원 자연휴양림, 남평문시 새거지와 이능서원 등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많은데도 진출입로는 왕복 2차로 하나뿐입니다. 볼리리 주민들은 마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달서구 대곡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볼리리 이릉마을에서 달서구 대곡동 한실마을까지는 직선 거리로 1km 남짓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나지막한 구릉지에 도로를 건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 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달서구에 수십만 명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해도 길이 좁다 보니까 잘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분들이 여기에 많이 오셔가지고 관광을 즐길 수가 있고. 달서구 대곡동 한실마을 주민들도 이 도로 개설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1974년 당시 대곡리가 달성군 월배면으로 편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능마을과 한실마을은 같은 화원면에 속한 이웃 마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능마을과 한실마을 사람들은 두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지만 지금까지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대곡동 주민들은 양 지역이 도로로 연결된다면 관광벨트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강 수변공원, 수목원, 또 하원볼리 등의 그 마미정 벽화마을과
문시 쇠거지 이 관광벨트를 우리 달서구에서 또한 달성군과 협업을 잘하여서 살리면은 현재 화원읍 볼리리 주민 1000명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가 달성군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달성군은 이 동의서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총연장 1km 도로는 행정구역상 300m가 달서구에 700m가 달성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통해 양지자체가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남길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볼리리 인흥마을과 대곡동 한신마을 간 연결 도로는 양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년 해묵은 수건 사업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감염 확산으로 경북 지역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산농가의 우려 속에 백신 공급마저 안 되고 있어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HCN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가축 시장입니다. 평소 경매로 북적이던 곳이 텅 빈 채 정적만 감돌고 있습니다.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경북 지역 14개 가축 시장이 모두 폐쇄됐고 도축장 또한 지정된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이 떨어지고 사료가만 올라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예기치 못한 전염병까지 돌며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소 시세도 안 좋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그런 병이 발생돼가지고 또 이렇게 또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모습 보니까 좀 염려스럽긴 하죠. 문제는 백신입니다. 현재 국내에 비축된 54만 개의 백신 가운데 발생 지역에 우선 긴급 접종을 하고 경북에는 가축 개량 사업소에 340여 마리만 겨우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사실상 확산과 피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인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 농가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빨리 와야 되는데 백신만 놓으면 그래도 조금 안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경북 지역에 백신이 보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추가로 수입을 해오더라도 전염병이 발생한 중부권에 우선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 달이 돼야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하는 것도 발생 지역 쪽 백신 접종 때문에 일단 하는 거라서 아직 저희 쪽은 계획이 없습니다. 충북과 전북 등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소 사육 두수가 전국의 20.7%로 가장 많은 경북도 시간 문제가 됐다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축사 소독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농가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저수지가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은 여름철에 나타나는 게 보통이지만 가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조량 상승 등 기후 변화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HCN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 마을의 저수지 곳곳에 초록띠가 생겼습니다. 저수지 한쪽은 연두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완전히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나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녹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녹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저수지의 물을 직접 담아봤습니다. 물에 떠다니고 있는 초록색 부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조 현상은 보통 무더운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데 가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면 고기도 못 살아요. 고기가 채채 못 살아요. 그 다른 데도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이 차범물이 난다는 냉수 못인데 이래 가을에 이리 낀다는 거는 처음 봤어요. 하지만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해당 저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수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측정값이 적정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여름철 일조량 상승과 정체 수역 형성, 상류에 위치한 축산시설 등에서 배출된 오염원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녹초 예찰 활동을 통해 단계별 방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름철 불청객으로 알려진 녹조가 가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아파트 2채 중 1채 이상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서구가 52.3%로 서울 노원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른 구군을 보면 남구는 41%, 수성구 26.5%, 중구 19.4% 순이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주거지역 슬럼화 방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달성군이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입국합니다. 달성군은 계절 근로자에 대한 농가의 수요와 희망 도입 시기를 파악해 근로자 수를 정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입국 후 최대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 가을 국화축제가 11월 중순까지 송해공원과 사문진 나루터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 축제 현장에서는 대형 국화 작품 5개와 600여 개의 국화 화분이 전시됩니다. 또 가을 초화류 등 4만 본 정도의 꽃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합니다. 가을 느낌을 한층 더할 조형물이 전시되고 다양한 포토존도 운영됩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인천 9월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승인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축구장 310개 규모로 1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LH 아파트를 신뢰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도 LH와 GS건설이 함께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확진됐습니다. 도내 농가의 백신 공급이 완료돼 접종이 진행 중이지만 다음 달까지는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까다로운 공법과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급기야 공사까지 중단됐던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내년 2월쯤 다시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정당 현수막 규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국회에서도 현수막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연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